예, 마지막 그 5회 최종 모의고사입니다. 벌써 이렇게 또 마지막 5회 저기가 됐습니다. 자, 1번. 자, 전산정보 처리 주제에 대한 등기 절차 얘기인데. 자,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전산정보 처리 주제에 대한 등기 절차가, 이제 그 전산등기부 바뀌면서 줄곧 시험 문제 나오다가 요즘 최근에 좀 뜸해졌습니다. 그 뜸해졌더라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 사항만 줄거 놓고 그것만 잘 좀 보자 그랬어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없는 자가 누구냐면 법인 아닌 사단재단하고 그 자격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전산정보 처리에서 등기 마칠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 통지를 등기필증 대에 교부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지금 필요 없어요. 이제 다 A4 용지처럼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를 이제 주기 때문에 자 1번 같은 건 이제 필요 없고. 그다음에 자, 2번 전자신청은 대한민국 국적가진 자로서 사용자 등록할 사람은 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 3번에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도 다른 사람 대리가 이게 틀렸죠. 일단 기본적으로 못하는 자는 두 가지만 딱 먼저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자 누가 법정들이 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리고 그것도 틀리고 그다음에 자, 인격 없는 사단재단, 비법인을 못한다. 종종 이게 생각을 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 등기가 완료될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명의 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만 관공서가 권리자를 해서 이제 촉탁할 때는 관공서한테 줄 수도 있고, 자, 권리자한테 통지할 수도 있다.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전산정보 처리에서 가등기함에 있어서 등기용지 중 이제는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이제 다 전산등기부가 돼버리기 때문에. 옛날처럼 여백을 두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니까. 이해하고 하자는 게. 그래서, 자, 특히 이제 뭐에 대해서 3번 있죠? 답으로 나온 거. 못한다. 그건 기억하자는 게.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인데, 일단 우리가 이전 등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원인이 5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5개 원인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매매, 그 다음에 상속, 유증 진정명의 회복, 수용 있죠? 5개 중인데, 특히 이제 매매입니다. 설명 좀 뭐한 것은 이거 틀린 거랬어요. 그래서 2006년 1월 이후부터는 이제는 자, 거민받지 않고,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받아가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전은 자, 거래가 여기로 등기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등기원이 매매를 하더라도, 등기원인 진서가 모일 때는 판결일 때는, 그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갑이 등기 안 해줘갖고, 우리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판결을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그 판결에 꼭 거민받는다, 이 거민. 자, 그 다음에 3번, 이게 이제 틀린 것인데, 신고필증 있죠? 부동산이 2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매매 목록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하나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는 뭘 내라고 이거. 매매 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그러는데, 필요 없다 그랬죠? 그게 답이다. 그래서 4번, 당초에 신청이 착오했을 때는 매매 목록을 고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증서와 신고필증의 적원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고 인정할 수 있으면 자, 신청을 각하지 않지만 인정할 수 없을 때는 각한다. 이제 그렇게 보자. 자, 그래서 이 매매 목록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일 경우와 1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는 꼭 낸다. 기억해 두자.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목 인감명 얘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인감명일 때 이렇게 외웠어요. 뭐라고 했냐면 인감인은 이렇게 인감이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인감인은 누구하고? 소유와 저세상을 하는 것이지 저세상을 설정하는 것이지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 병말이 하는 게 아니다. 병말이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소유권이 아닌 권리 설정 등기 안 되든가 설정 등기 소유권이 아닌 권리 설정 등기 안 되든가 그 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 요 때는 낸다니 이때는 근데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말소 등기 안 되든가 이전 등기 할 때는 안 내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안 내는 걸 원칙으로 한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지금 의도는 그 얘기에 지금 첨부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 3번에 저당권 소유권자가 아니죠? 소유권자가 아닌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의 지상권 말소등기, 전세권 말소등기, 저당권 말소등기, 임차권 말소등기, 이렇게 말소등기 안 되든가, 이전 등기 할 때, 지역권 빼놓고, 자, 지상권 이전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자, 뭘 첨부하지 않아, 이거.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1번처럼 현재 소유권자가 소유권의 명의인이 의무자일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에서 지금 현재 소유권자가 이 갑이라는 얘기. 이 사람이 이제 현재 소유권자고 이 사람이 명의자인데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될 때가 언제냐 하게 되면 이렇게 할 때, 이거 이전 등기 할 때. 그 다음에 자,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해줄 때. 자, 3번에 설정 등기 해줄 때. 소가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가말.
자, 소유권 가등기 말씀, 소가 말은 뭐해서, 협상해서, 이렇게. 협상해서, 협의상서 얘기죠? 협상해서, 이렇게. 협상해서, 자, 제공하지만, 자, 보상부 명판관은 뭐예요? 명판관은 공중받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보상부 명판관. 보호전등기, 상속,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명의자의 표시변경등기, 뭐예요? 판결, 관공서, 우리 특히 멸실등기도 있죠? 멸실등기. 단독 신청하는 거. 이런 거. 자, 공중받아 안 된다. 공정인서 나오죠? 그거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4번에 가등기, 말소등기, 소가말. 그 다음에 뭐예요? 6번에 뭐예요? 협의상속 있죠? 이런 거 얘기입니다. 자, 인간능력 중요해요. 근데 너무 요 문제는 요즘 너무 이제 쉽기 때문에 자, 요거보다 조금 지문이 길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인간능력 꼭 시험 문제 중요하니까 잘 대비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하는데 중요한 것은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 있어요. 요렇게 시험 문제 나오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것은 거의 법무사 수준이고 너무 어려운데 일단 명의자의 표시 변경하면 꼭 뭐예요? 단독 신청, 그 다음에 뭐예요? 언제나 부기등기, 그 기본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여튼 변경등기 얘기 나오게 되면 박스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뭐하고 이거 표제부하고 갑골구 얘기죠. 갑골구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부동산 자 뭐에 대한 건물에 대한 부동산 뭐예요 표시 변경등기 토지에 대한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 그 다음에 등기 뭐라고 명인의 표시 변경등기 그죠 그 다음에 권리 뭐예요 권리 변경등기 이렇게 나눠서 단독 뭐예요? 이것만 공동이고. 언제나 표제부는 주등기라 그랬죠? 부기등기. 이승판, 이해강연의 승낙서 판결서에서 이 권리변경등기. 뭐 전세권의 변경, 저당권의 변경등기. 권리변경 있죠? 이승판 없으면 뭐라 하라고 주등기 하라, 이렇게. 자, 암기합니다. 꼭. 하여튼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뭐예요? 운동을 하시다 어디 가든 하여튼 우산에 이렇게 소리가 나오면 단단단공 주저보고. 단단공 주저보고 이렇게 이승판 없죠 이렇게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물론 이 문제는 너무 조금 뭐예요 그 숫자 업된 문제니까 이해만 하자. 옳은 거 그랬어요. 개명 주소 이전 지번 변경 등의 명의자의 표시 변경에 해당한다는데 그 지번 변경은 부동산 표시 변경하는 거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그래서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이름을 고친다든가 자 그대로 자 뭐예요 주민등록번호가 고친다든가 주소 이전 얘기지 지번 변경 아닙니다. 그 지번 변경 체크해 두시구나.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소유권 연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관은 그 첨부 정보에 의해서 직권으로 뭐예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 할 수 없다라는 게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자, 모르셔도 되는데 만약에 뭐예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를 신청했는데 그 신청서에 뭐예요? 신청서의 주소가 이 갑의 주소가 뭐예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인데 이 등기부 어디에? 갑구에 1번에서 뭐예요? 소유권 묻었는 갑인데 여기는 뭐예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뭐예요? 강남구 돼 있다. 강남구. 자, 그러면 자, 어디에? 등기부상의 뭐예요? 주소지가, 자, 신청서상의 주소지하고 서로 다를 경우에, 자, 이 갑이란 사람이 뭐예요? 파는 사람이니까, 굳이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첨부서면에 의해서 이사 간 것이 확실하다면, 자,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으로 명의자의 표시 변경을 이렇게 해갖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 관악구로 고쳐주게, 그 다음에 이전등기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없다가 아니라 직권으로 표시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명의자가 주소를 수차례 걸쳐 이전할 때는 중간에 변경사항을 생략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그 다음에 4번 건물 멸실등기 할 경우에 어차피 건물이 뭐가 되는 거니까 멸실된 거니까 명의자의 표시 변경을 뭐예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은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권리 변경만 왜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내 이사 가서 주소지 바꾸고 뭐예요 이름 개명하는데 이해관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해관계 문제는 뭐만 권리 변경 등기 전세금을 얼마에서 4천에서 뭐예요 5천을 바꾸는데 그 2번에 그 저당권자 이해관계 있다. 그 얘기에 지금. 그래서 항상 이 권리 변경만 이해관계 있다. 이승판 없죠? 이렇게 외우자.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5번에 뭐예요? 등기필 정보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지금 요 문제는 조금 이제 뭐예요? 자, 일반적인 등기필 정보 문제를 업시킨 겁니다. 조금 뭐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자, 만약에 뭐 이런 문제는 옛날 종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만 좀 하시고 이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해만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번 가등기 신청할 때 가등기 문제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등기소로부터 뭐예요?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가등기 신청할 때는 아저씨죠? 아저씨 갑이 조카한테 뭐 해주는 거예요 지금? 조카한테 가등기 해준다는 얘기죠? 가등기. 자, 이게 조카한테 가등기 해준다는 얘기.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 아저씨가 보존등기 마치고 아니면 뭐예요? 보존등기 마치고
자, 이렇게 뭐예요? 예컨, 아니, 만약에 예컨대 을이라고 쓰잖아요. 을이 아저씨. 이 사람이, 자, 조카한테 뭐예요? 가등기 해줄 때, 얘가 의무자죠, 지금. 한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 해줄 때. 얘가 의무자죠, 지금. 의무자가 뭐예요? 소유권을 뭐 할 당시? 취득할 당시 등기세에서 겨우 받은 거. 이걸 제공한다, 이거. 이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2번. 가등기, 마소등기를 공동할 경우에 가등기 명인이, 자, 이 가등기, 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얘가 시험에 떨어져서 이 가등기 마소할 때 얘가 걸리죠, 얘가 의무자니까. 얘는 가등기하고 받은 가등기 필증을 제공하라. 이제 그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3번. 공유물 분할 등기 후에 다른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공유물 분할 등기에 관한 공유지분 이전 등기뿐만 아니라 자, 공유물 분할 이전에 공유자로 뭐예요? 등기할 당시 등기관도 교부받은 거 있죠? 함께 제공하는데 자, 이건 이제 거의 법무사 문제입니다. 이게 법무사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좀 조금 버거워요. 버거우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4번은 뭐예요? 4번. 자, 부기등기. 이건 이제 우리가 자, 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 한번 이해해 두셔야 돼요. 뭐냐면 자, 말소등기와 관련돼서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저당권 등기 돼 있다.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근데 만약에 저당권이 이전됐을 때 1-1번 저당권이 이전됐죠? 저당권이 됐을 때 병한테 이전됐죠? 그러면 이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 누가 병이란 사람이 의무자죠? 그러면 저당권 이전받고 받은 뭐예요? 이 병의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종전 저당권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등기필 정보보다도 의무자가 누구냐, 권리자가 누구냐 따져서 이때 뭐예요? 이 병이 의무자다라고 보자니. 그래서 그 4번에 부기등기로 이전된 근저당권 말소등기 있어서 근저당권의 양도인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양도인이 아니라 뭐예요? 양수인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이제 보자니. 4번이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 거기서 5번에 저당권 변경 등기함에 있어서 저당권 변경 등기는 저당권의 채권액을 증가하자, 증감시키자, 감소시키자 얘기죠? 증가했을 때 뭐예요? 증가할 때. 자, 당연히 뭐예요?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권 취득 당시 받았던 것은 뭐예요? 등기표 정보를 뭐 한다? 제공한다. 저당권 변경 등기할 때 설정자가 소유권 취득 당시 받은 거. 하여튼 얘기했지. 변경 등기할 때 의무자, 권리자 얘기했을 때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뭐예요? 등기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되어 있는 항목으로 고르셔 있죠? 뭐 이것도 이런 것도 기본, 이게 뭐 5번보다는 6번이 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에 맞는 게 이제 6번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외웠죠? 뭐라고? 승무는 내놔, 이렇게. 승무는 제공하나. 승무는 제공하나. 누구? 보상부 명판기. 보상부 명판관은 뭐예요? 명판관은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는다?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죠? 승무는 내놔. 보존 등기, 상속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의자의 표시 변경 등기, 권리자가 판결받고 관공서 있죠?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는다.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보존 등기 나오죠? 승소하는 의무자, 승무내죠? 승무내요. 자, 승무는 내나 보상부 기억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되는 거 이제 그러니까 자, 이건 내죠. 니은 자, 기억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 들어가야 되니까 1번 아니면 3번 하면 이제 2번인데 승무는 내니까 제공하지 않는 거니까 니은은 빼야 돼요. 1, 2, 3번 중에서 니은 빼니까 뭐 일단 1번은 빠지고 2번이냐 뭐라고 3번이냐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니을은 뭐예요? 니을은 포괄이중은 공동이중이죠. 하여튼 증자 들어가는 뭐예요? 증자 들어가는 소유권 이전 다 공동이니까 의무자가 있다는 얘기니까. 포괄이중하게 되면 공동이중할 때 제출해야 됩니다. 자, 부동산 표시 변경은 단독이니까 안 되니까 3번이 답이다. 자, 그래서 일단 5번과 6번 중에 또 특히 뭐예요? 몇 번을? 6번을 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6번을. 5번보다는 더 6번이 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다만 5번 문제 중에는 자, 그 등기필 정보 제공 중에 특히 이제 뭐예요? 특히 거기 부기등기를 이전된 근저당 말소등기 할 때는 그 이전 등기 받은 양수인이 의무자니까 양수인 거 내라. 이제 그 부자니까.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뭐예요? 시험 문제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한번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한번 참고로 좀 보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자,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한 다음 설명 내용 중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서가 몇 필요하냐 하게 되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이 원인 행위가 매매죠. 근데 얘가 미성년자라는 게 미성년자. 그러면 제3자가 누구예요? 법정 대리인 동의서 필요하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동의서가 없으면 뭐예요? 취소가 된다. 취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서가 자 첨부되지 않으면 무효가 되죠. 유효요건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임차권 양도할 때 임차인의 동의서가 없으면 제3자 임차인 동의 없으면 뭐예요? 그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그런 자 원인 행위에 뭐예요? 원인 행위에 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효력 발생 요건 효력 발생이라든가 뭐 취소 요건 있죠? 그런 거 얘기해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자, 3번. 등기상 이해가 있는 3자의 등기부, 자, 3자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지만,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등기상 이해가 있는 3자는 등기부에 이해가 있는 3자니까, 소유권 말소할 때 뭐예요? 저당권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원인에 대한 제3자는 등기부에 미성년자고 법률 낼 때 법정 대리인 아버지는 뭐예요?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 그 얘기야, 지금. 그 다음에. 자, 3번.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정보 등을 첨부 정보로 등기소 제공하지 아니하면, 자, 등기관은 독립등기를 등기한다. 그게 아니라, 자, 첨부하지 않으면 뭐예요? 자, 아까 그랬죠? 그 제3자의 허가서. 그래서 여기 이제 원인의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인의 제3자라는 것은 국가기관일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자, 미성년자일 때, 자, 이 사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 자체가 유효가 되지 않고 또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 원인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는? 자, 등기 원인의 제3자 허가 등을 제공하는 취지는 등기가 종료된 후에 무효 또는 취소해서 마스되는 것을 미리 뭐예요? 방지하기 위함이다.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등기 원인의 집행인 판결인 경우에 제3자의 제출하는 게 이게 원칙적으로 면제되는데, 만약에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무리 판결이 되더라도 허가서 내는 예외가 있다. 이렇게 보자니까. 자, 여러분, 8번 문제.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할 수 없는 자 그랬죠? 그래서 이 보존등기, 자, 요새 시험 문제 매년 나온다 그랬어요. 매년 나오니까 잘 좀 봐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가 나오면 이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얘기, 소유권 보존등기. 이렇게 소유권 뭐예요? 보존등기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 자, 우리 소부일지 못 쓴다. 뭐 없고, 이거 원인 없고. 소유 등록 안 된다. 소유 등록 안 된다. 소보다는 건국판이 아니라, 건국판이 아니고, 건시군이다. 건시군이다. 자, 이렇게 소보다는 건국판이 아니라 건시군이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니까? 아,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 일부에 안 되고 자기의 지분만에 보존 등기 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자,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 뭐예요? 원인 자체가 없다. 원인 자체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인데? 만약에 뭐예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땅에다 자기가 신축건물 짓죠? 그럼 자기가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인행위 자체가 없다. 원인행위 자체. 그 다음에 소유등록. 자, 뭐가 있으면 대장상 뭐예요? 대장상 이렇게 최초로 소유권자로 등록된 자. 이 사람이 사망하게 누구예요? 상속인. 또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누구한테, 자, 이 갑한테 뭐예요? 뭘 받은 사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이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보존등기 가능해요. 미등기일 때. 무조건 뭐예요? 이전등기라고 하는 것은 증자보인 이전등기는 무조건 공동이지만 이 포괄 유증 받은 사람은 이거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록된 사람은 못한다. 이거 이전 등록된 사람. 예외. 국가로부터 받은 사람은 가능하다. 국가로부터. 예외다는 얘기예요. 예외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다. 오로지 공동이라는 게 없어요. 단독이다. 건물은 누구? 중요하다 그랬죠? 건물은. 국가나 건축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아서 보존 등기 못합니다. 못한다. 절대 못한다, 이건. 자, 그 다음에 건물은 뭐예요? 가능하다. 시장. 특별자치도 시장 구수구청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신청할 수 없는 자는 자, 1번 토지대장의 자기 또는 피상속인 최초로 수재 등록전자 또는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객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2번, 3번의 예외. 3번은 뭐예요? 토지대장상, 토지장 등본에서 자기,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받은 사실 있죠? 명의인가? 이건 안 돼요. 3번은 안 되고. 2번은 예외를 안 돼요. 누구한테 받았다가? 국가로부터 받은 건 예외단죠. 그 다음에 시구읍면 장애 소면에서 시장 군수구청장. 아,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구청장. 자, 거기 서면에서 이제 좀 이거 이제 고쳐야 돼요. 자, 뭐라고?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구청장의 서면에서 자기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증명한 자. 그렇게 하지 맞다. 그 다음에 자, 거기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한 등기를 말소할 때는 이제는 팔아먹어야 되니까 자, 이때 뭐 등기부 만들어야 되겠죠? 갑구 만들어서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3번이 뭐 신청할 수 없는 자다. 그 다음에 9번에 지상권 설정 등기에 관한 설명 중 뭐예요? 지상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죠? 옳은 거. 그래서 이 지상권 얘기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상권은 자, 지상권에 관한 얘기는 용익물권의 특징은 뭐예요? 딱 세 가지 먼저 기억해보자. 용익물권 특징이 뭔데? 일단 뭐에 대해서 부동산. 부동산 뭐예요? 일부에 대해서 뭐예요? 등기가 가능하다. 일부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절대 뭐예요? 절대 공유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 다음에 특히 지상권이나 뭐예요? 전세권은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복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아, 그거부터 보자. 절대 못한다.
자, 이 내용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지상권은 뭐예요? 필요적 계상이 뭐냐 하게 되면 꼭 뭐예요? 뭘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목적과 범위를 꼭 암기해 둬야 된다. 목적과 범위를 꼭 암기해 두지 않게. 지상권. 그 다음에 꼭 목적권.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라 지료 뭐예요? 지급 시기는 임의적 사항이다. 임의적이다. 지상권 지역권 임의적이다. 자, 지료라든지 존속기간. 그죠? 존속기간 있죠? 존속기간은 최장기간은 없고 최단 30년, 15년이죠? 만약에 뭐예요? 장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최단기간이니까. 자, 임의를 정하는데 이거예요. 이 30년, 15년, 5년 있죠? 이 5년 뭐예요? 5년. 이것은 법에 정해놓은 존속기간 최단기간이니까. 아무리 임의를 정해도 요 기간보다 미치지 못하면 연장해서 이 기간을 가고, 다만 어디를 최장기간을 임의를 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거기 1번에 타인 토지에 대해서 타인의 농지, 건물, 기타 농지에, 타인 토지 농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소에 살 수 있다. 자,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 있죠? 구분지상권은 상하 관계에 있어서 지표면 상하게 뭐예요? 지표면상에, 자, 이 지표면 아래 15m에서 35m 사이에, 자, 서울 지하철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가 타인 토지의 구분지상권이 이제 가능한데, 자, 구분지상권은 도면첨부, 절대 뭐예요?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수평지적이기 때문에 이 수평면상의 그림을 그려야지 땅 위하고 땅 아래 이거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자, 다목적 지적, 자, 절대 뭐예요? 경제지적, 다목적 지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지상권 설정 등기 인청서의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한 기간 있죠? 그건 단축한 기간은 뭐로 보겠다는 게 각하사유가 아니에요. 당연히 30년, 당연히 15년, 5년으로 뭐예요? 당연히 연장되기 때문에 절대 격하사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철탑 존속기간, 철탑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지만 철탑 존속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최장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번 지상권이 만료된 경우 그 지상권에 뭐예요? 지상권이 만료된 경우 그 지상권이 만료되지 않는 경우에 자, 거기 그 지상권 설정 범위를 다시 지상권, 동일 범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등기부상에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에서 지상권이 이제 설정돼 있다. 전세권이. 이 동일 범위 이 하나의 땅에 지상권 등기되는데 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누가 소유권자 갑이 병하고 또 지상권 등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뭐예요? 후등기 저지력. 다른 말로 뭐예요? 형식적 확정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이제 뭐예요? 10번에 거기 저당권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저당권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당권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외우라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머릿속에 뭐예요? 최단기로 뭐예요? 50 다음에 채무를 뭐라고? 채무를 저당하라. 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채권액이나 채권 최고액은 절대 뭐라고 이거? 채권액이나 채권 최고액은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구분기재하지 않는다. 단일하게 기재놓지. 최단계 단일하게 기재놓는다. 구분기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한마디로 뭐냐면, 저당권 등기할 때 신청서에는, 이렇게 뭐예요? 저당권이라든가 근저당 설정 등기 쓰죠? 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뭘 쓸 때 여기다. 이 채권액을 쓴다, 채권액 쓸 때, 아니면 채권 최고액 쓸 때, 1억이면 1억이라고 딱 써라는 얘기예요. 2억이면 2억, 1억 2천이면 1억 2천 이렇게 딱딱 하나 써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채권자가 만약에 A, B, C 3명이에요. 그러면 여기 4천씩 나눠 쓰지 말라니, 4천씩 이렇게 쓰냐. 구분해서 쓰지 말라니, 이게. 단일하게 딱 하나 써갖고 등기부에도 뭐라고 이거 1억 2천이라고 써놓을게.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래서 최단기로 50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채권에 그 다음에 반드시 뭘 써야 되게 채무자가 누군가를 꼭 씁니다. 채무자가. 그래서 어디에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을한테 돈을 빌리면 갑은 뭐예요? 채무자이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니까 얘가 의무자다.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자, 누가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데 친구인 갑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죠? 그러면 뭐예요? 의무자는 당연히 갑이고 채무자는 뭐예요? 병이다. 이렇게 채무자와 의무자가 다르던 뭐예요? 서로 같던 그걸 뭐예요? 무시하고 무조건 뭐예요? 신청할 때는 등기부에 채무자를 써야 되니까 돈 빌려간 사람이 누군가, 최초로 돈 빌려간 누군가 꼭 확인해야 된다. 그 얘기 지금. 자, 그 다음에 대상이 말하면 뭐예요? 대상이 권리라면 권리 표시하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는 5개 이상일 때는 뭐예요? 공동 담보 목록을 뭐라는 얘기, 담보 목록을 작성하라. 몇 개 이상일 때는
5개 이상일 때 그렇다. 이것은 뭐예요? 꼭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작성합니다. 우리 작년 시험 문제 나왔죠? 제출한다, 제공한다, 그러면 튄다니. 자, 무조건 뭐예요? 직권 작성이다, 직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옳지 않은 거 얘기했을 때 1번은 뭐예요? 저당권의 목적이 뭐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일 때는 신청서에 그 권리 표시를 해야 된다. 그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뭐가 있는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라면 신청서에 뭐예요? 자, 을구의 접수번호 1230번 뭐예요? 지상권 이런 식으로 뭐라는 얘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그 건물 종된 권리인 건물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의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뭐예요? 지상권에도 미친다.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부동산이 5개일 때는 등기관이 뭘 작성한다고?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 그 다음에 4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 3재에게 이전된 경우 그 후에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해서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 제3자가 청구할 수 있지만 저당권 설정인 종전소유권은 청구할 수 없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뭐예요? 저당권이 이전됐을 때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 양순 의무자라 그랬죠? 이제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권리자가 누군가 이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권리자가 누군가. 그래서 이제 권리자가 누군가에게 물어보는데 우리가 뭐예요? 방금 여기 문제에 나온 것만 자 이것만 한번 이해되자 이것만. 그래서 일단 자, 이 등기부상에 자 소유권자가 갑이죠? 1번에서 자 소유권 묻어있는 게 갑입니다. 1번에서 뭐라고 이거 저당권 설정된 게 을이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저당권 등기 해놓고 소유권이 뭐 하게 됐다는 얘기, 소유권이 넘어가게 됐다는 얘기,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겠어요 지금 2번에서 이전 등기 병이다는 얘기. 그러면 이 저당권 말소 등기가 뭐예요? 채무변제라 채무변제 이렇게 채무변제 그죠? 채무변제 이거 한번 시험인지 18회 때 시험에 나왔던 문제 18회 때. 그래서 이 18회 때 나왔던 문제가 한 2, 3년 후에 뭐예요? 민법으로 문제가 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저당권 말소 등기 할 때 누가 권리자냐? 누가 권리자? 그러면 병이 뭐예요? 갑한테 돈을 다 주고 샀으면 이 갑이 말소 등기 할 거니까 얘가 권리자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병이 이 저당권을 안고 샀으면 싸게 샀겠죠? 그럴 때 누가 병이 말소하니까 말소 등기 할 때 권리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이 권리자는 누구도 자, 전 소유권자도 권리자가 될 것이고 또는 뭐예요? 현 소유자도 뭐가 될 것이다? 권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자, 그렇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거기 4번이 뭐예요?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말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참고로 보시면,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18일 때 나왔을 때 뭐였냐면, 그거 좀 틀리라고 낸 문제, 거의. 이게 만약에 원인무효가 됐다. 원인무효가 됐으면, 한마디로 뭐예요? 이 부동산에, 자, 이 누가, 어떤 사람이 침범해서 점유하고 있죠? 그럼 뭐예요? 이 물권자나 물권적 청구권이 한다는 건, 내 땅 비워달라. 내 땅 왜 넌 어떤 원인 없이 있으니까. 근데, 직접 점유하지 않았지만 원인무효인 저당권이 이 새로운 소유권자의 부동산을 뭐하고 있으니까 저당권을 통해서 점유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랬을 경우에 자, 이 물권적 청구권 말 그러잖아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자기 물건을 뭐예요? 방해받고 있거나 자, 침해받고 있거나 뭐예요? 방해를 제거하거나 뭐예요? 방해를 예방하거나 목적물을 다시 뭐 해달라고 반환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현재 소유권자, 물권자한테 있는 거지. 물권자도 아닌데 물권 청구권이 있다는 게 만약 얘는 소유권자가 아니잖아요. 전 소유자는. 이 소유권자만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해하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저당권에 뭐라고? 저당권에 이전 등기는 뭐예요? 뭐에 의한다? 부기등기에 의한다. 부기등기에 의한다 써있죠? 저당권에 이전 등기 뭐에 의한다고? 부기등기에 의한다. 하여튼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모든 권리는 다 뭐한다? 자, 이든 무슨 여튼 간에 여러분 이전 등기란 단어가 나오죠? 이렇게 이전 등기란 단어가 나온다. 이전 등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자,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 이 앞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건 다 뭐라고? 다 부기등기입니다. 다 부기등기. 그렇게 보자. 자, 그래서 일단 저당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자, 저당권. 그래서 작년에 저당권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 일단 보존 등기하고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할 것이고, 이 용익물권 중에 작년에 전세권하고 저당권 나왔는데, 올해는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인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503 있죠? 503. 최단기로, 여기 이제 보시면. 최단기로 뭐예요? 503의 채무를 저당하라 해서, 자, 이 기본적인 내용을 좀 잊지 말자,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뭐예요? 거기, 자,
집합 건물 등기부 일동 건물 표지의무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거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외에 토지 외에 자, 일동 건물 있어요. 이 건물 내부를 구조상 이용상 뭐예요? 독립성을 갖춰서 구분 건물을 만들었을 때 일동 전체 표지의무가 있죠. 자기 각자의 뭐가 있어요? 이거 전유부분 표지의무가 있어요. 네, 뭐가 있다? 갑굴구가 있다니, 갑굴구. 자, 갑굴구가 있다니. 그러면 이 아래가 이제 이 아래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지금 위에는 이 일동 건물 2층,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실림동, 자, 대지지번 100,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뭐예요? 단독주택. 자, 아니면 뭐 빌라. 아, 이게 지금 저기죠? 빌라죠? 수석 빌라. 1층과 2층이죠? 이렇게 면적이죠? 그러면 이 일동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 전체를 표시해야 되니까 여기다는 뭐예요? 서울특별시 관악구실림동 100번지 대면적 뭐예요? 400제곱미터 이렇게 쓸 것이다 이게요. 그러면 여기는 반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101호고 이게 102호고 201호고 202호죠? 그럼 이 평수가 다 몇 평이라면 35평이라면 다 35평이라면 이 4개의 전유 부분에 대한 이 구분 건물 전유 부분이 이 땅에 대해서 땅을 뭐예요? 균등하게 딱 평수가 똑같으니까 균등하게 얼마씩 자, 이 면적이 400이면 100씩 나눠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대지권 비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종료를 하고 101호가 얼마, 땅에 얼마를 갖고 있다? 400분의 100.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각 전유 부분에 대한 뭐예요? 같은 평수의 소유권자들이 같은 평수 이 건물이 사람이 땅에 대해 갖는 뭐예요? 땅에 대해 갖는 지분이 아니라 건물이 뭐예요? 땅에 대해서 갖는 뭐예요? 그런 비율이다. 그 얘기예요. 건물이. 그러니까 101호 평수가 얼마인데 얼마 갖고 있냐 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집합 건물 등기부상 일동 건물 표지의무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편에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 하게 되면 자 거기 2번에 뭐예요? 대지권 비율 나오죠? 물론 거기 소재 지번 서울특별시 관악골신도 소재하고 땅 지번 그다음에 뭐예요? 지목 대 면적 나오죠? 이거 기본이고 등기한 한 날짜 나오고 그다음에 대지권 목적인 토지 1년번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지가 하나라면 쓸 필요가 없는데 하나라면 1번 이렇게 쓰죠? 토지가 2개라면 1번, 2번 쓰는데 이거를 자 이게 어디에 이거는 여기 지금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1년번호 기재사항 아니고 그런데 1년번호 쓰면 이건 이제 여기다가는 뭐예요? 1년번호 이렇게 요거만 옮기면 된다. 요거 1년번호 쓰는 이유는 여기 이제 뭐라고 이거 여기다 그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렇게 다 쓰기 어려우니까 1년번호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1년번호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대지권 비율은 전유 부분 건물이 뭐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갖는 뭐니까 땅에 대해서 갖는 거이기 때문에 자, 그것은 땅에서 갖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뭐예요? 101호, 102호 이 구분 건물이 땅에서 갖는 비율이니까 이 일동 건물 표지의무에 쓰는 게 아니라 어디다 쓴다는 얘기예요. 각 전유 부분 대지권 표시 등기해야 돼. 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해 두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자, 거기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한마디로 이거보다는 표지의무에는 대지권 등기하는데 제목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는 일동 전체 표지의무에 여기 대지권 표시 등기는 어디에? 전유 부분 표지의무에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런 내용을 좀 봐두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거기, 말소 회복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뭐 한 것은 틀린 거랬죠? 자, 아까도 이제 봤지만, 일단 뭐예요? 등기사항의 전부 일부가 부족하게 말씀될 때, 이를 뭐 하기 위해서 이거, 회복하기 위한 등기로, 종전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죠? 왜? 1순위 저당권이 억울하게 말소했으면 뭐라고? 회복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순을 회복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2번 이렇게 봤습니다. 뭐라고? 말소회복 등기 시 이해관계의 판단 기준은 말소 등기가 아니라 회복 등기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 뭘 배우는 거니까? 말소 회복 등기를 배우니까 회복 등기죠? 회복 등기 시단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 등기부를 봤을 때, 자, 등기 봤을 때 여기 지금 뭐예요? 여기 지금 저당권이 1순위 저당권이 이게 자, 1순위 저당권자 있죠? 2번 2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에서 여기, 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순위권자. 2번, 1번 저당권이 뭐가 됐어요? 말소가 됐어요. 여기 이제 뭐예요? 3번, 1번 저당권 회복 등기 나오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뭐예요? 여기도 3번 저당권 등기 병입니다.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1순위 저당권이 말소되기 전에 이 말소 등기 하기 전에 권리를 취득했던, 아니 뭐예요? 말소가 난 다음에 권리 취득했던, 자, 이 이해관계 여부를 따질 때, 자, 취득할 때 따지는 게 아니라, 회복 등기할 때, 이렇게 뭐예요? 4번, 1번 저당권, 이 회복 등기할 때 등기부에 뭐 하고 있다면,
존재하고 있다면 뭐 이해관계를 보는 거니까 뭘 기준으로 한다? 회복 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제 그 얘기지.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할 때 이해관계 있죠? 있을 때는 뭐 승낙서나 판결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세 가지. 자, 중요한 게 뭐예요? 권리 변경하고 말소 등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 권리 변경 등기는 이승판 없죠. 없으면 주등기래요. 근데 말소 등기나 이 회복 등기는 없으면 등기를 각한다는 얘기예요. 자, 넘겨보시면. 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했을 땐 직권으로 이제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라고 이에 말소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일단 뭐예요? 주등기, 이 전부가 말소했으면 무슨 등기로? 주등기를 회복 등기한다 했지만 일부가 억울하게 말소했으면 뭐라고? 부기등기를 회복한다죠. 부기등기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써있으면 안 돼. 일부는 부기등기, 전부는 뭐라고? 주등기.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말소 회복 등기는 일단 잘 안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라고 이거? 이해관계는 같은 등기부에 이렇게 1순위, 2순위, 1순위하고 뭐 2순위가 양립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회복 등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1번 저당건설전 등기를 그대로 회복하니까 얘가 2순위죠. 그래서 1순위가 회복하면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 사람이 이해관계이다. 같은 등기부상에 뭐가 가능해야 돼 이거? 양립. 같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해관계돼요. 양립하지 못하다면 이해관계 아닙니다. 자, 그 내용하고 이해관계 여부를 따지는 시기는 언제냐 하게 되면 자, 회복등기하는 거니까 회복등기시다라고 그 내용만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조금 쉬었다가 가등기 중요하니까 가등기 하겠습니다.